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 언어 15번째 시간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배열하고 포인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학습하게 될 건데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 이름과 메모리 주소. 우리가 앞에서 배열을 살펴볼 때, 포인터를 살펴볼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에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포인터를 이용한 배열 요소의 접근.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 요소, 배열에 각각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요소죠. 그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인터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배열의 요소가 포인터인 녀석, 즉 메모리 주소가 데이터인 녀석을 알아보고요.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와 문자열 다루기. 오늘의 핵심이죠, 이게.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와 문자열 다루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배열, 포인터를 같이 병행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직접 꼭 코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어떠한 그 접근자라든가 어떠한 연산자에 의해서 값이 출력되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다른 학습에도 여러분들이 영향이 없이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배열 이름과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이름은 배열에는 배열 이름이 있죠. 배열 이름은 첫 번째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와 같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머릿속에 이거를 암기하듯이 일단 머릿속에 담으세요. 배열의 이름은 자, nums라는 배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 요소의 첫 번째 요소, 인덱스가 0인 요소죠. 인덱스가 0인 배열의 메모리 주소와 같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nums5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5인 배열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배열의 이름과 첫 번째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가 같다. 이기 때문에 printf로 nums라는 거에 x 16진수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75FAB4가 나옵니다. 메모리 주소죠. 그리고 배열 요소를 이제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배열 요소, 인덱스가 0인 배열 요소의 주소값, 메모리 주소값을 또 찍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5FAB4가 나와요. 그죠? 배열의 이름과 배열 요소의 첫 번째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요 주소가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어디의 주소냐면요. 실제 주소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시작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시작점의 주소가 몇? 75FA4B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트형이니까 인트형 요소, 배열 요소가 5개 들어가 있죠. 자, 인트형은 자료형 몇 바이트?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75FAB의 4바이트, 4 플러스 하니까 8이 되고요. 8 플러스 4 하니까 C, C에서 4 더하니까 0, 0에서 4 더하니까 4. 그죠? 이렇게 값이 정해지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5FAB4의 메모리 주소는 어디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면 75FAB4 인덱스가 1인 배열 요소의 주소는 어디다? 여기겠죠. 여기 딱 시작하는데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4바이트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 넘즈라는 배열의 배열 이름의 주소는 어디다? 첫 번째 배열 요소와 같으니까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요. 다음 내용 또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포인터를 이용한 배열 요소 접근 방법.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 요소에 접근합니다. 배열 요소라는 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이죠. 여기 보면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듯이 배열 요소 값인데 이 요소의 값을 우리는 그동안 배열을 학습할 때 인덱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과 배열 이름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 요소에 접근했는데요. 그것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int array 크기가 3인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과 20과 30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t 포인트를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널로. 그리고 포인트에다가 뭘 담았어요? int array를 담았죠.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포인트의 이름은 배열 요소의 첫 번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p variable 포인터 주소는 여기에 담겨있는 주소는 어디 주소?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10의 메모리 주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F를 한번 찍어봅니다. p variable 포인터의 주소를 찍어보면 어디가 찍혀요? 요 안에 담겨있는 int array int array 배열의 시작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sterisk를 이용해서 그거의 값도 한번 찍어봐요. 자, p variable은 int array라고 하는데 int array는 첫 번째 요소라고 그랬죠. 결국 첫 번째 요소의 값이 찍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91FC9B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요소에 값이 찍혀서 10이 출력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에 0, 포인터 1, 포인터 2 각각 요소마다의 주소가 찍히는 거고요. 그 요소의 값을 출력해 보면 어떻게 10, 20, 30 똑같이 출력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요소와 포인터에 담긴 배열의 주소가 같다는 거.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천천히 하나씩 따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앞으로의 내용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배열 첫 번째 메모리에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그것을 에스테리크를 이용해서 마치 포인터가 배열의 인덱스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값을 찾듯이 이렇게 에스테리크에서 각각의 배열 요소의 데이터 값까지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것까지 볼 수가 있냐면 마치 포인터가 배열 이름과 같이 사용을 해서 바로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바로 값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헷갈릴 만한 거 정리를 하면 포인터 플러스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배열 요소의 주소 출력 그 다음에 포인터 이렇게 대괄호하고 인덱스를 써주면 이건 뭐다? 값의 접근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터 플러스 인덱스 0, 1, 2 이렇게 나가면 주소가 출력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다가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 주소에 sr 리퀘스트가 당연히 값이 찍힌 거고요. 다음에 마치 배열의 이름처럼 포인터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쓰면 값이 바로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포인터 어레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include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standard io.head 파일을 가져오고요. 예. 자, 먼저 int형 nums라는 한번 배열 3개짜리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print f 해가지고 이건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nums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다가 뭘 한번 출력해 볼까요? 메모리 주소 16진수로 메모리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열의 이름은 배열 요소 첫 번째 메모리 주소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죠? 메모리 주소 나왔습니다. 자, 확인하는 거 검증합니다. 왜 첫 번째 요소와 같은지. 자, 첫 번째 요소 뭐예요? 인덱스 0이죠. 이거의 주소를 뜻하는 거. 어떻게? 앞에다가 and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nd num 이렇게 해서 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같죠? 그죠? 요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nums 주소 같은 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배열 요소의 메모리 주소와 같다. 자, 됐고요.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찍어보면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인덱스가 1인 녀석의 배열 메모리 주소는 몇일까? 찍어보면 4바이트가 증가하겠죠. 8에서 4 더하니까 9, 10, 11, 아니 9, 그 다음에 0, A, B, C 맞죠? C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값을 출력을 하면 이거 잠시 좀 두고 여기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없어지고 요게 0, 0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정확하게 찍었고요. 이것도 잠시 속 처리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터를 한번 선언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pnum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예, 이렇게 나와서 포인터에다가 어떻게 배열 이름을 바로 그냥 대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열의 어떤 관계인지 포인터를 위주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일단 이 포인터 궁금해요. 한번 포인터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6진수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예, 메모리 주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배열 0번째에 있는 주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예, 첫 번째 그 포인터를 갖고 찍었더니 4FF92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열 첫 번째에 있는 AND를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 찍었더니 똑같이 어떻게 4FF920이 나왔죠. 즉 포인터의 그 포인터는 배열의 이름의 메모리 주소가 같다. 배열의 메모리 주소의 이름은 어떤 거? 배열 요소의 첫 번째와 같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가지고 플러스 0 하면 어떻게? 이거는 아이고 첫 번째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메모리 주소를 뜻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그 0만 해보는데 나머지 1, 2 인덱스는 여러분 직접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값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값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뭘 이용해요? 에스테리크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찍혔고요. 배열 주소. 그 다음에 그 값도 에스테리크에서 값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열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배열 이름, 그 다음에 인덱스 0 또는 1 또는 2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배열 이름을 접근한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할 수 있다? 포인터 이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마치 배열 이름 다루듯이 접근을 하면 해당 배열에 뭐가 출력된다? 값이 출력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이제 그 포인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 두 개의 표현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덱스로 바로 접근을 하면 아이고 요거 말고 요거 두 개요. 인덱스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거는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 자, 하지만 포인터 이름을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마치 배열을 이용하듯이 대괄호를 이용하면 이거는 뭐 값의 접근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접근을 바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고 있는데요. 포인터 배열은 뭐냐면 배열은 배열인데 배열 안에 있는 요소에 뭐가 담기느냐? 포인터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배열은 자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변수겠죠. 어떤 변수에 10이 담겨 있고 어떤 변수에 20이 담겨 있고 어떠한 변수에 30이 담겨 있을 때 각각의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 요 코드를 보면 A, B, C가 있는데요. 10, 20, 30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해줬는데 얘는 배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인트 변수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이렇게 배열의 형식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주소가 담길 텐데 배열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널로 처음에는 초기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널로 이렇게 다 선언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포인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에 각각의 A와 B와 C의 주소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다르시 똑같이 다루면 되는 거예요. A의 주소 그냥 변수의 주소니까 A의 주소 찍힐 거고요. 이 A의 주소는 어디도 있어요? 포인터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도 첫 번째 요소에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나머지 것들 똑같고요. 값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스타리크만 붙여주면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포인터와 배열은 포인터의 이름은 결국 그냥 배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를 이용하면 문자와 문자열의 쉽게 연관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봅니다.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입니다. 캐릭터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캐릭터를 담고 있는 문자를 담고 있는 배열이 A, B, C 담고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줬어요. 그리고 이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포인터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 포인터는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어떤 거? 배열 유수의 첫 번째 주소. 그래서 캐릭터 0번 이걸 하면 A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치 배열과 포인터는 같이 생각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포인터 이름을 쓰고 똑같이 인덱스 접근하니까 똑같은 A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예, 보면 A 똑같이 출력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아요. 1, 2 다 똑같고요. 자, 다음에 보면 메모리 주소 접근이죠.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0과 메모리 그 주소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주소,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의 주소, 두 번째 요소의 주소, 세 번째 요소의 주소 다 같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요소의 에스타리크 값, 두 번째 요소의 에스타리크 값, 세 번째 요소의 에스타리크 값을 출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 배열의 문자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뭐 그냥 기존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문자열이 중요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좀 하고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줬는데요. 이 포인터에다가 그냥 포인터는 원래 널로 초기화하고 선언하고 그다음 어떤 거기다가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용했는데 좀 특이하죠, 이거는. 포인터를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를 갖다가 선언해 준데 바로 문자열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를 묶어서 사용합니다.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 사용하지만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구조에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H 하나 1바이트에 H 하나 들어가고 1바이트에 2 들어가고 또 1바이트에 L 또 1바이트에 L 또 1바이트에 O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W 아니 역슬래시 5라고 그래가지고 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백 문자 종료 문자라고 합니다. 종료 문자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문자열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메모리에는 1바이트의 공간에 하나씩 문자가 들어가고 그것을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문자열에서
문자 배열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문자 배열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출력을 해요. 네, 문자열을 S, 문자열을 출력하는 서식 문자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헬로우. 그 다음에 포인터이기 때문에 0, 1, 2, 3, 4, 5를 접근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s리크를 이용을 하면 뭐가 출력돼요? 하나씩 하나씩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죠, 5. 5는 종료 문자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자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포인터 플러스 0 해서 그 다음에 16진수를 받기 위해서 X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가져왔죠. 자, 근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포인터 주소를 넣어주고요. 똑같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넣어주는데 서식 문자로 S를 받아요.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넘어온다? 문자열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S 포인터 플러스 0 하면 0번째, 첫 번째 0 인덱스가 0인 녀석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문자열이 다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1이면 그 다음이죠. 다음에서 2서부터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2이면은 L서부터 출력이 되고, 그죠? 이렇게 서식 문자를 S 문자열로 받느냐, X로 받느냐에 따라서 문자열이 넘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S를 담으면 그 해당하는 인덱스부터 나머지 끝까지의 문자열만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 배열을 다루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생소하지 않으니까요. 자, 반면에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 바로 포인터에 문자열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마치 얘가 메모리상에는 다 문자처럼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접근할 때 우리가 서식 문자 X로 받느냐 S로 받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주소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출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잘 정리를 해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